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고, 최대, 최초 뭐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좋아하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 발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이 곧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인데, 돈과 명예 이런 것들보다도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다, 이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건 좋은 인간관계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연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가족, 친구,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울감도 막아주고 또 두뇌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 원인이 대부분 경제력인 거, 또 건강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이렇게 유명한 소설을 썼던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 사람도 말년에는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61세에 자살을 하게 되죠. 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의 제목을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 10가지, 당신은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 10가지 중 첫 번째, 바로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 31%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명한 배우자, 또 두툼한 지갑, 그리고 좋은 옷,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는 그런 탈무드의 격언도 있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 두 번째, 건강하게 사는 것, 26.3%가 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의 분들이 이 조건을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뭐 돈과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죠. 뭐 그런 영상이나 글 보셨을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산층의 기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부채 없이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것, 뭐 월 보수가 500만 원 이상일 것, 자동차는 2000cc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뭐 한 달에 한 번은 뭐 외식을 해야 될 것,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될 것, 1년에 한 번은 뭐 해외여행을 가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 중산층의 기준을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뭐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될 것, 또 직접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가 있어야 될 것, 또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 하나는 만들 줄 알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서양과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건 중산층의 기준도 좀 다르다는 그런 생활의 가치관이 좀 다름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네 번째,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10% 정도가 답변을 했습니다. 흔히 그런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뭐 몇 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했던 것, 이런 것을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 여가 생활을 할 것, 이것은 7.6% 정도가 답변을 했습니다. 워라밸. 요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가 활동을 많이 생활하고 있죠. 그러나 전에는 이것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 활동을 잘하는 것도 행복의 기준으로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6번째, 자녀 교육을 잘할 것. 이것이 6.5%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녀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게는 자녀들이 잘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듯이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면 서로가 불행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 조건 속에는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이건 당연하니까 그런 조건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조건으로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이것이 3.7%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슬로우 인간욕구 5단계,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죠.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이렇게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행복 조건에 들어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조건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0.9% 정도가 답변을 했죠. 서양 사람들은 아까 중산층 기준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욕구 충족이 더 행복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행복 조건으로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도 0.9% 정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근데 이게 종교에 관한 그런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5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가장 많은 종교가 개신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천주교, 이런 식으로 조사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행복의 조건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도 한 0.1% 정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그런 10가지 조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몇 가지 조건을 이곳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런 조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가장 행복 지수, 행복감을 가장 느끼는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결과 30대 분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거로 나왔다는 것이 특이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대 하면 이제 취업도 했고 가정도 이루고 애들도 키우면서 가장 재밌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 10가지, 당신은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